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간, 지난 시간에 밀링 작업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나요? 밀링 작업에서 밀링 머신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앞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습에 대해서 직접 조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밀링 머신의 점검이 먼저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가 밀링 머신에서 테이블과 새들, 이런 용어들을 배운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테이블은 좌우 움직인다 했나요? 상하 움직인다 했나요? 전후로 움직인다 했나요? 기억나는 친구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네, 테이블은 그렇죠. 좌우 이송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니는요? 상하 이송으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새들은요? 새들은 전후 이송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테이블 좌우 이송 핸들을 가지고 돌릴 때 테이블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니 상하 이송 핸들을 우리가 돌리면 니가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시간에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1시간 정도 정말 핸들만 돌려서 그 감을 익히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이론적으로 더욱더 잘 알아야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실습을 하기 전에 안전 유의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실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했죠. 네, 다치면 정말 이 실습의 의미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안전을 가장 중요시 생각합시다. 일단은 선반도 그렇고 밀링도 그렇고 우리가 장갑을 꼈나요? 그렇죠. 장갑을 끼지 않습니다. 그럼 기계를 가공하기 전에 각 부분의 작동 상태를 충분히 점검을 해야 합니다. 테이블이 잘 올라가는지, 또 이런 스위치들이 온으로 잘 켜져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축 회전수 변화는 주축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실시해야 되고요. 밀링 머신의 테이블 위에는 공작물이나 공구를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종 핸들과 레버가 정위치에 놓여 있는지 확인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그쵸? 공구. 밀링 커터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 공구가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공구가 온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공구가 윙 하고 회전하게 됩니다. 이 버튼의 표시는 무엇인가요? 네, 바로 자동 이송 버튼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동 이송이 이제 테이블 상하나 새들 전후 이런 것들을 다 움직일 때 자동 이송으로 일단 버튼을 눌러 놓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은요? 어떤 모양처럼 생겼나요? 그쵸, 테이블처럼 생겼죠. 테이블 업다운 할 때 빠르게, 네, 우리가 니 상하이송 핸들로 우리가 테이블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테이블이 정말 무거워요. 그것을 올리기 전에 일단은 테이블 이 장치로 쉽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는 자동 이송 장치를 많이 쓰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는데, 봐봐요. 이 테이블을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 주축에 있는 공구와 어떻게 되겠어요? 맞닿아서 자동 이송으로 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업을 할 때는 자동 이송 장치를 잘 사용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동 이송으로 조작하는 것을 열심히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손에 익히도록 노력할 겁니다. 테이블 좌우 이송 핸들 맨 왼쪽에 있는 것으로
테이블을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연습할 거고요. 이 니를 상하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새들을 전후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수직 밀링 머신에서 조작을 하겠습니다. 운전하기 전에 각 오일 게이지의 유량과 습동면의 주유 상태, 모든 변속 레버가 정위치에 있는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수동 이송 핸들을 테이블 축에 밀어붙여 클러치를 물려서 좌우로 회전시키면서 회전 방향으로 테이블이 이송합니다. 새들 수동 이송 핸들과 니 상 수동 이송 핸들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는데요. 새들 이송은 테이블 전후 이송 방향이고 니 이송은 테이블 상하 이송 방향이에요. 이런 것들을 기억을 잘 해야 합니다. 자동 이송은 잘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도 잘 알아둬야 돼요. 우리가 능숙하게 수동 이송을 완성하게 되면 바로 자동 이송을 조작하게 될 텐데요. 일단은 선생님이 아까 어떤 버튼이 자동 이송 버튼이라고 했죠? 네, 다들 이 버튼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누르고 이 테이블 자동 이송 변환 레버를 왼쪽으로 두게 되면 이쪽으로 테이블을 좌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으로 하게 되면 테이블이 우측으로 빠르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런 것들을 자동 이송을 조작할 때 전원 스위치 조작반에서 자동 이송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테이블 자동 이송 변환 레버는 테이블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핸들을 좌측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자동 이송이 됩니다. 새들 자동 이송 변환 레버도 위의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요. 니 자동 이송 스위치를 조작하여 상하로 움직이게 합니다. 실습 과제 테이블 급속 이송 조작하기인데요. 이 부분이 테이블 자동 이송 변환 레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이 급속 이송 레버예요. 테이블 자동 이송 조작 레버를 좌우측으로 조작한 상태에서 급속 이송 레버를 위로 올리면 급속으로 이송해요. 이때 레버를 내리면 급속 이송은 종료가 됩니다. 여러분, 테이블을 급속 이송할 때 어떠한 레버를 사용하는지 잘 숙지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들의 급속 이송 조작인데요. 새들 급속 이송 조작은 자동 이송 레버를 위아래로 조작한 상태에서 급속 이송 레버를 위로 올리면 급속이 이송하게 됩니다. 이때 레버를 놓으면 급속 이송은 종료가 됩니다. 이 부분 잘 유념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니 급속 이송 조작하기인데요. 아까 니가 움직일 때 니가 움직이지만 그 위에 있는 테이블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테이블을 위로 올려서 공구와 공작물이 더 서로 밀착하게 만들 때 급속 이송으로 하게 되면 더 편하게 하게 됩니다. 근데 급속 이송 작업 시 안전 사항들을 꼭 유념해야 됩니다. 자동 이송 조작, 특히 급속 이송 조작할 때 이송 핸들 맞물린 클러치가 풀려 핸들이 헛돌아야 안전합니다. 클러치 물림 상태를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주축 회전수를 조작할 때 이 회전수가 처음에 회전수 조작할 때 90 정도 RPM을 두고 우리가 정면 밀링 커터나 엔드밀 이런 공작물을 주축에다가 꽂을 때 90 RPM으로 두고 공구를 장착시킵니다. 그리고 1400 RPM으로 우리가 자주 밀링 커터를 정면 밀링 커터를 사용하게 되고요. 엔드밀은 520 RPM 정도 엔드밀 가공을 할 때 회전수를 사용합니다. 주축 속도 변환 핸들을 돌려 필요한 회전수로 맞추게 되고 변환 핸들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는 주축을 손으로 살며시 돌리면서
기어가 맞물리도록 조작하게 됩니다. 당긴 볼트로 퀵체인지 어댑터를 고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이 당긴 볼트로 우리가 퀵체인지 어댑터를 고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엔드밀과 정면 밀링 커터 고정 분리하는 건데요. 이 정면 밀링 커터는 정말 무거워요. 그래서 이것이 툭 떨어져서 혹여나 발을 찍힐 수도 있고요. 이게 또 바닥에 부러지게 되면 뭐와 닿을 것 같아요? 그쵸? 팁과 닿아요. 이 팁과 닿아서 팁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고무판에 대야 되기도 하는데, 고무판 아니면 손으로 잘 잡고 정면 밀링 커터를 분리시켜 줍니다. 이 엔드밀 할 때도 이 엔드밀이 잘 나올 수 있게 이 후크로 사용해서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밀과 정면 커터를 고정하고 분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일단 콜리척의 안과 외부를 헝겊으로 깨끗이 닦고 콜릭을 콜리척에 끼웁니다. 엔드밀을 깨끗이 닦아 콜릿에 살짝 넣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먼저 재는 후 스패너를 이용해서 단단히 재고요. 엔드밀 고정은 시계 방향으로 스패너를 회전시키면서 고정하게 됩니다. 콜리척을 분리할 때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하게 되고, 큰 지름의 정면 커터의 고정은 직접 주축에 고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작은 경우에 정면 커터는 콜리척에 고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정면 커터의 고정과 풀기는 엔드밀의 고정과 풀기와 같고요. 급속 교환 홀더의 고정 방식을 사용하며 공구의 교환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게 됩니다. 밀링 머신 조작할 때 0점 세팅을 잘 해두면 우리가 깊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 컬러 눈금 잘 파악해서 최소 눈금 알고 0점 세팅을 해서 밀링 머신을 조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콜릿에 사인펜을 끼우고 콜릿척을 고정하고 테이블이나 발스에 판자를 고정하고 그 위에 종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이렇게 콜릿에 사인펜 끼우고 사인펜과 종이가 살짝 닿도록 하고 0점 세팅 후 다시 고정합니다. 그리고 일정 치수로 이동하고 버니어 캘리퍼스를 확인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 연습하게 될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실습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그렇죠. 정리정돈이죠. 이 정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기계 스위치를 끄고 모든 레버는 정위치에 놓습니다. 테이블은 가장 밑에다 두고요. Y축은 가장 안쪽에다가 테이블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주축에 장착된 공구들은 풀어 깨끗이 닦은 후 제자리에 보관하고, 절삭된 칩은 솔로 털어내고 절삭류는 헝겊으로 닦아냅니다. 새들은 칼럼 가까이에 놓고 테이블의 2분의 1 지점에서 새들의 중심이 오도록 합니다. 테이블과 새들의 무게로 기계바가 변형되지 않도록 니를 최대한 아래쪽에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에 대해서 배웠어요. 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3학년 학생들은 평일에 이제 월요일에 실습 시간이 있잖아요. 강규석 선생님의 실습 강좌가 선생님이 또 열린다고 밀링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계기초 공작 시간에는 밀링 작업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을 다루었다면, 우리 또 실습 시간 때는 직접 해보는 시간을 잘 가져서 우리가 밀링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날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